여러분 안녕하세요. 퇴근길 클래식 강연 콘서트 온소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환경 아르떼 TV가 함께 준비한 온소 스테이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멋진 이야기와 또 매력적인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류 최초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타악기. 하프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피리도 있고 나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여러 악기 중에 그래도 타악기가 인류 최초의 악기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와 삶을 함께 오래한 타악기. 그래서 오늘 두드림 춤을 깨우다 라는 주제로 타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파리 국립음악원을 거쳐서 세계적인 타악기 콩쿠르 또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퍼쿠셔니스트입니다. 김은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교수님보다 학교 후배입니다. 네, 물론 나이가 적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번이 후배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오신 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퍼커셔니스트 김은혜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희 김은혜 교수님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또 멋진 연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또 이 거리가 보이는 또 명동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공연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한국에서 공연한 거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군요. 네, 근데 제 기억이 잘 맞을까요?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제 네.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첫 곡을 연주하셨는데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첫 곡을 연주했는데 관객분들이 가깝다 보니까 조금 더 떨렸고요. 그리고 이게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잘 들어주고 계시다 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연주하면서 훨씬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준비한 음악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음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악기의 매력 오늘 한번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뭔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듯한 그런 리듬 가득한 음악도 너무나 좋았는데 저는 그보다도 저게 그 뿔고동인가요? 네. 명칭이 뿔고동이 맞나요? 악보상에는 소라 껍데기를 사용하라고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따로 악기 이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타악기 악보 중에 현대음악 중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뭐 호수, 캔 이렇게만 적어 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 중에 국악 타악기인 나각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나각, 국악타악의 나각.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곡 한번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 곡은요. 네. 어렵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듬의 패턴을 반복되어지는 패턴 따가다가다빠빠 이런 게 많이 들리셨잖아요. 그 패턴이 변형이 되면서 그것을 춤으로 표현한 어렵게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곡이지만요. 저는 오늘 공연에서는 퇴근길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그냥 춤이면 그냥 아무 춤이나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에 맞게 춤추듯이 뭐 저희 그냥 어디 가서 춤출 때 오늘은 이 동작을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혹은 영화를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나 오늘 영화 어땠어 이런 느낌을 갖는 기분으로 그냥 흥에 맞게 그냥 즐겨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곡 드럼의 춤. 그러니까 첫 곡의 제목부터 오늘 주제 두드림 춤을 깨우다와 너무 잘 맞는데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류 최초의 악기가 타악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춤이란 것도 그냥 타악기는 그냥 치면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게 타악기가 이제 시간의 공간을 만들면서 음악이 되는 것처럼 춤도 그냥 움직이면 쳐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접근성이 쉬운 그런 면에서 타악기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도 태어날 때 모두 다 타악기를 하나씩 소지한 채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박수인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두드림이니까요. 저희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타악기 소리를 한번 같이 내볼까요? 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두드리는 악기들을 타악기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두드리고 치고 때리고 흔들고 이렇게 소리를 발생시키는 건 모두 다 타악기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타악기는 두드려서 나는 모든 소리를 타악기라고 해서요. 실제로 어떤 곡에서는 자기 뺨을 때려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곡도 세게 실제 때리는 건 아닙니다. 세게도 세게 때렸다, 때리는 건 살살도 아니군요. 때렸다가 네, 그래서 네 세게도 때립니다. 그 곡을 하다 보면 아프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타악기. 사실 이런 타악기들이 클래식의 영역도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준비해 주신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다음에 들려드릴 음악은 레인 댄스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살짝 비 오기를 바랬는데요. 비는 오지 않네요. 네. 그래서 사실 네. 비 오는 비춤인 거죠. 레인 댄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 오는 날씨를 상상하시면서 비를 맞으면서 추는 춤을 상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있고요, 하나의 리듬이 형성이 되고 하나의 음악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악기 중에서도 빗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레인 스틱이라는 건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고 알록달록하게 생긴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레인 스틱들은 많이 어머니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기랑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안에는 생겼고요. 안에 뭐 타원형처럼 구슬이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빗소리처럼 나죠. 그래서 가랑비처럼 하고 싶으면 기울기를 조금만 하시면 되고요. 소나기처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악기 연주하기가 쉬운 악기인 건가요? 요거는 좀 쉬운 놈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해주실 그 레인 댄스, 네. 이 음악에도 이 악기가 사용이 되나요? 원래는 마림바로만 표현이 된 곡인데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과 함께. 그래서 관객과 함께. 네, 그래서 네. 한 분이 혹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와 함께 합주를 해보시면 어떨지. 네. 물론 이제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네. 오늘은 관객분들께 좀 양보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번 음악에 이 레인 스틱으로 같이 김은혜 교수님과 한번 합주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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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내려가는 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보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국악에서는 추임새, 얼쑤 이런 거나 혹은 뭐 가요에 이제 가요에 가수분들이 노래할 때 뭐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나 계속 비를 제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언제든 계속 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나 지금은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 하면서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네, 이런 분위기로 빗소리를 만들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음악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리허설을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여기 PD님께서 대신 연주를 하셨었는데 와, 너무 남다른 저 전공자이신 줄 알았습니다. 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우아한 빗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연주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기분이 쏙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타악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타악기를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맨 뒷줄에서 많이 보셨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맨 뒷줄에 있었던 악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니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타악기라는 악기는요 원래는 이제 오케스트라 맨 뒷줄에서 있었던 악기지요. 근데 한 100년 전부터 이제 타악기도 이렇게 앙상블로 솔로로도 활동을 이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타악기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지는 100년 채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모두에게 생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응원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오셨으니까 뭐 한 가지 뭐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타악기는 이제 보통 뭐 바이올린 하면은 뭐 전공에 바이올린, 뭐 전공에 첼로, 뭐 전공에 그러면 저희 타악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항상 따라옵니다. 타악기 중에 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타악기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보통 무율타악기와 유율타악기라고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무율타악기라 하면 음정이 없는 타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연주한 것들은 다 무율타악기였죠. 첫 곡에 연주했던 건. 제가 지금 두 번째 연주했던 저 마림바라는 악기는 유율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음정이 있는 타악기와 음정이 없는 타악기로 나뉘는데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트라이앵글 당연히 무율타악기고요. 탬버린 무율타악기, 저희가 아는 심벌즈 무율타악기입니다. 실로폰도 무율타악기일까요? 아니죠. 유율타악기입니다. 근데 제가 실로폰에 대해서 오늘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림바라고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생긴 이 마림바 보다 실로폰은 음역이 높고 작습니다. 근데 실로폰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켄슈필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철금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음역이 높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었을 때 그 빨주노초 파남보에 실로폰을 치던 건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건 실로폰이라고 실은 하기보다 철금에 더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실로폰이라고 써 있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꼭 이건 철금이야 라고 아이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로폰과 마림바는 똑같이 나무로 만드는데 뭐가 달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역이 다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플룻으로 봤을 때 피콜로는 실로폰이라고 보시면 플룻은 마림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악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곡 제가 블루스 폴 길버트를 연주하겠습니다. 그 곡은 제가 조기 다시 나올 악기는 비브라폰이라는 악기인데요. 마림바와 같이 유율 타악기이지만 건반이 쇠로 된 타악기입니다. 글로켄슈필보단 음역이 낮고요. 비브라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비브라토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 블루스 폴 길버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오늘 다 처음 만나는 음악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음악이 귀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바로 오다 보니까 낯설다는 느낌이 나지 않고 굉장히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한 5분 정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온소 스테이지 오늘은 두드림 춤을 깨우다라는 제목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수님은 춤도 잘 추시나요? 엄청난 몸치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몸치입니다. 이 몸치여도 이렇게 리듬을 다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군요. 저는 잘 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추지 말라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셔서 네. 추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 음악 블루스, 이 음악 전에 또 멋진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악기는 두 종류로 나오는데 무율 타악기가 있고 유율 타악기가 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어디 가셔도 클래식 상식을 뽐낼 때 굉장히 근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큰북 이렇게 알고 있는 악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큰북, 소라, 이렇게 탬버린, 캐스터넷 이런 것들은 무율 악기야 이렇게 하고 또 건반은 유율 타악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용어를 쓰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원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리는 온서 스테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요. 마림바와 또 그 실로폰이 마림바라는 실로폰은 마림바보다 음역이 높은 악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창 시절에 만났던 우리가 실로폰이라고 부르는 그 쇠로 된 것들은 그거는 실로폰이 아니다. 아닙니다. 실로폰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악기를 우리는 마림바라고 부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치는 그 악기들은 뭐라고 정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장난감 실로폰 어떨까요? 장난감 실로폰. 네. 그리고 이제 철금으로 된 걸 글로겐슈필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크고 다양한 좀 음역대가 넓은 게 아까 들려주신 네, 그렇습니다. 비브라폰. 네, 음역이 더 글로켄슈필보다 낮은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참고해 두시면 앞으로 또 이 타악기 음악을 만나실 때 더 좋은, 더 깊게 음악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타악기 음악을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멋진 공간에서 또 이 멋진 울림이 있는 우리 심장을 아주 뛰게 만들 그런 음악들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네. 이거 어떤 음악인가요? 네, 피아졸라의 탱고 중에 탱고 스윗 1번을 준비했고요. 원래는 기타 곡입니다. 원래는 기타 음악이지만 그 악보를 가지고 마림바로 연주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편곡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 연주를 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 보통 기타를 치는 장소를 저희가 본고로 연주하는 것 정도 편곡을 했다면 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기타라는 악기는 손가락을 요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 4개 손가락에서 혹은 많아야 5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까 마림바 칠 때도 손가락이 4개라서 손가락 개수가 이제 마림바와 기타가 비슷해서 기타 곡을 연주하는데 음역도 잘 맞고 손가락 개수도 잘 맞아서 기타 곡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피아노 곡을 가끔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피아노는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네. 저희가 빼먹어야 되는 음정이 너무 많아서 연주하기가 어렵고요. 단선율 악기를 연주를 하긴 하지만 저희 손가락이 4개나 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기타 곡을 연주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타는 4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데 또 아까 2개씩 저 말렛을 한 손에 2개씩 주셨기 때문에 4개 손가락이라고 네, 표현을 네, 하신 네. 거잖아요.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음의 개수가 맞아서 같이 악보가 호환이 가능하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마림바로 연주하는 탱고 음악을 전해드릴 텐데요. 뭐 여러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피아졸라의 탱고는 새로운 탱고 음악이다. 춤의 반주가 아닌 하나의 연주 장르로서 이렇게 발전된 장르로서 새로운 탱고다 해서 누에보 탱고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더 깊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탱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첫 곡 댄스 오브 드럼 같이 연주한 연주자는 임찬희 연주자입니다. 이것도 PD님께서 알려주신 팁인데요. 저보다 조금 덜 예쁘다고 했지만 차마 그런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박하은 연주자입니다. 오늘 함께할 연주자 마지막에 두 남자 연주자분 더 나올 건데요.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지혁, 정주환 연주자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네 연주자 모두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연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눈여겨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만나게 되시면 그 다음번부터는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 눈여겨봐두시고 나중에 신문에서 보게 되시면 조금 더 기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 중에 이 악기를 처음 본 분도 계신가요? 네. 네. 이 악기를 저는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악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유치원에 갔는데 이 악기가 있었고 전공은 이게 전공이 되는지를 몰라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피아노와 이제 마림바를 동시에 연습을 하면서 여기저기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를 하다 보니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저에게 관심을 안 갖는데 마림바를 연주를 끝나고 나면 이게 무슨 악기야? 소리가 참 좋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더 칭찬을 많이 받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를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타악기, 나의 예찬이라. 네, 타악기는 또 타악기가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저희 타악기 하는 연주자들은 성격이 좋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저희는 원래 다른 악기를 보면 다 자기 악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악기를 혼자 연습해서 고독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지만 타악기는 악기도 쉐어해야 되고요. 학교 가면은 제가 쓰던 악기인데 요거 풀러서 저기다가 세팅해서 또 써야 됩니다. 이게 각 학생들마다 학생 수만큼 있질 않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쉐어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협동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가 난 성격이 훨씬 드물고요. 모가 나도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 타악기 연주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타악기 자랑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재미난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타악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박자를 쪼개는 박자를 생각을 많이 하고 리듬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길거리에 들리는 저거 무슨 리듬이지? 따따따따따 대한민국 하면 이거 리듬으로도 한번 써보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요즘 제 아기가 31개월인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생일 축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맨날 생일입니다. 그 생일 축하 노래를 할 때마다 저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생일 축하 노래는 목맞춤 마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데 또 잘못된 버전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첫 박으로 시작을 한 나머지 갈 길을 잃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네 하고 그래서 여기 페르마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마타 후에는 목받침 마디를 시작해서 생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받침 마디로 모두가 다 같이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직업병도 조금 있고요. 이 정도가 타악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마지막 곡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장지혁, 정주환, 박하은 연주자와 함께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지루함을 느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느끼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듣다가 어떤 춤이든 상상하셔도 좋고요. 어떤 모양이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이 곡은 원래는 기본 리듬이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 리듬을 따왔다고 했는데 저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빠른 도시의 풍경과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부탁을 드렸어요. 빠른 도시의 풍경을 틀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오, 노래랑 잘 어울린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원래 원작자의 느낌이 맞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 공연 후에 질문 자리에서도 어떤 춤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한테 너무 기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춤이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리는 거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옹팔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